늦은 오후, 하늘은 연한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일몰이 붐비는 거리에 마지막 햇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바쁜 사람들과 차량의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도 위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세일즈맨의 칼소리가 요란했고 길가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오후의 도시의 분주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 장면 한가운데에는 수년에 걸쳐 허리를 굽힌 체구가 작고 마른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낡고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가장자리가 헤어진 낡은 원뿔형 모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어린 소녀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긴 머리가 어깨에 가볍게 떨어지며 하루가 끝날 무렵 부드러운 바람에 무심코 휘날립니다. 얼굴은 섬세했고 노을빛 아래 피부는 하얗고 핑크빛이었고 검은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반짝였다. 지은은 우아한 오피스룩과 은은한 하이힐을 신었다. 그녀는 노파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았지만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피상적인 미소가 아닌 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조용히 작은 사랑을 빌고 있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미소.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씨, 제 배를 위한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2000VND를 주세요. 그 말은 작았지만 분주한 사람들의 흐름과 도시의 시끄러운 교통체증에 뒤섞인 체념으로 가득한 한숨 같았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인간의 삶의 고통이 무겁습니다. 우아한 오피스 드레스를 입고 오후의 바람에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는 지은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절묘한 하이힐, 손에 든 디자이너 핸드백,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완전한 삶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가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분주한 삶 속에서 떨고 있던 그 가느다란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 돈을 꺼내려고 서두르지 않고 눈앞의 비참한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돈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저런 늙은이가 왜 빵 한 덩이를 사려고 거리에 나가서 푼돈을 구걸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지은은 노파를 말없이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곧바로 돈을 인출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뭐 드셨나요? 노부인은 어린 소녀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조금 놀랐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고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흐려진 눈이 빛났습니다. 아니요, 그냥 뭔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빵 한 덩어리를 달라고 했는데 일찍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배고픔으로 힘이 빠진 것처럼 약하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작게 기침을 하고 떨리는 손이 반사적으로 손에 쥔 낡은 모자를 꽉 쥐었다. 지은은 마음속에 슬픔이 치밀어 올라 입술을 오므렸다. 2000VND, 그 금액은 그녀에게는 큰 가치가 없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이슬이 맺혔으며 그녀의 피부는 삶의 바람과 바람으로 인해 주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빵 한 덩이로는 배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노파는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중얼거렸다. 아니요, 2000VND만 필요해요. 먹기 너무 비싸서 감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은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식사가 노부인에게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2000VND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부인은 눈이 흐려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한 젊은 손이 늙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닌 두 사람. 하지만 이 바쁜 삶 속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 지은은 노파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가세요, 할머니. 식당은 여기예요. 노부인은 조금 수줍은 눈으로 머뭇거렸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몇 입을 기부하고 급히 떠나는 것을 보아왔지만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고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그녀의 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가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늦은 오후, 선선한 바람이 불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온화한 찬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가로등이 거리를 향해 노란 빗줄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은 여전히 붐비고 일과 약속,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란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일부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고 일부는 멈춰섰으며 일부는 속삭였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친절해요. 요즘에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 가난한지 누가 알겠어요? 요즘에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사치를 누리면 결코 가난을 알 수 없겠죠? 그 속삭임이 지은의 귓가에 닿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노파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녀에게 사람들은 의심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부인이 긴 하루의 배고픈 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부인은 어린 소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듯 어깨를 살짝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니면 그냥 2000VND만 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살짝 저었고 목소리는 따뜻했는데 압력은 하루가 끝나면 햇빛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험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파가 그녀를 바라보자 세월이 흘러 흐려지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이상한 빛으로 빛났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광선, 신뢰의 광선. 그녀의 발걸음은 갑자기 가벼워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사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추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파를 도와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럽진 않고 그냥 간단한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 있는 인기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노란 빛이 내려와 공간이 아늑하다. 뜨거운 밥과 신국, 고기 조림 냄새가 허공을 휘젓고 배고픈 아줌마의 배를 은은하게 꼬르륵 부르게 만들었다. 식당 내부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제 막 퇴근한 직장인들도 있고 저녁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그들은 떠들고 웃었고 접시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익숙한 소박한 식사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은이와 노부인이 들어오자 몇몇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다. 고급스러운 사무복을 입은 소녀가 낡은 옷을 입은 엄숙한 모습의 노부인 옆에 앉아 있었다. 다소 모순적인 이미지. 중얼거림이 울렸다. 보세요. 이 소녀가 정말 거지 할머니를 식당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컬러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라이브 스토리인가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눈을 뜨며 가까이 다가왔다. 지은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다. 삼촌, 할머니께 밥 한 공기를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주방에 전화해 뜨거운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흰쌀밥 한 접시, 새우 야채 수프 한 그릇, 황금빛 고기 조림 몇 조각, 그리고 간단한 삶은 야채 한 접시. 노부인은 손이 떨리고 약간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기 앞에 있는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드세요. 밥이 엄청 뜨거워요. 지은이 다정하게 말했다. 노파는 가볍게 침을 삼키고 젓가락을 집었지만 곧바로 식사를 하려고 서두르지는 않고 어린 소녀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가득 찬 눈, 그녀는 오늘 아침에 먹은 빵 외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식사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 왜 나가서 이렇게 푼돈을 구걸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노부인은 말문이 막힌 채 젓가락을 집어들고 이 식사가 빨리 지나갈까봐 두려운 듯 천천히 한 입씩 먹었다. 지은이는 가끔씩 그릇에 음식을 더 추가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식당의 일부 식사자들은 여전히 흘끗 쳐다보았지만 점차 말을 멈췄습니다. 노부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짐을 조금이라도 덜은 듯 긴 숨을 내쉬었다. 세월이 흘러 흐려진 가짜 눈은 과거를 떠올리면 더욱 깊어진다. 그녀는 중부 지역 출신이다. 평생 동안 나는 쌀, 야채,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죽고 외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은 고통을 억누르려는 듯 가슴 위에 얹혀졌다. 그의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끔찍한 돌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집과 마을, 그리고 그녀의 아들. 지은은 살짝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랫동안 상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작년의 비극을 회상하는 듯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계속했다. 그 당시 그 아이는 겨우 6살이었고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어머니와 아들이 여전히 난로가에 앉아 그를 위해 낡은 스웨터를 데워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지만 물이 너무 잔인해서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헛되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목이 쉬어질 때까지 그 이름을 외치며 여러 날을 찾았으나 결국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홍수로 가득 찬 하얀 하늘만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수년간의 고통 끝에 건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각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모두가 그녀에게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엄마의 쓰라린 미소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희망을 포기할 수 있죠? 그녀는 계속 가고, 계속 찾고, 언젠가는 그녀의 아이가 그녀 앞에 서서 엄마라고 부르기를 계속 바랐습니다. 지은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은 따끔거렸다. 어머니는 세월이 흘러도 삶에 지쳐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른 외모 뒤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녀는 목이 막혀서 물었다. 노부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공원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음식을 사기 위해 몇 잎의 동전을 구걸합니다. 운이 좋게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배불리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식당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눈으로 조용히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험담이 없고 슬픔이 있습니다. 지은은 감정을 다스리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비참한 시절에 굳어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봐도 될까요? 노파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가짜 눈은 처음으로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감동과 불신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너야? 지은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늦은 밤에 찬 공기를 몰고 오는 가벼운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추운 삶 속에 작은 온기를 주듯 살며시 손을 꼭 잡았다. 그녀를 보니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아주머니는 살짝 놀랐다. 지은은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도 힘들었다. 손자를 부지런히 키웠으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항상 당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적어도 매 끼니마다 구걸하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으며 누군가가 그녀를 이렇게 돌봐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주름진 뺨을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난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직업도 있고 사생활도 있어요. 그 사람은 걱정할 가치도 없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에겐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간호는 매우 좋습니다. 먼저 거기에 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먹을 곳도 있고 잘 곳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당신의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부인은 떨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너무 감정적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은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노부인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낡은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랫동안 뒤적거리다가 마침내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손자야, 이것이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내 아들의 것이다. 지은은 자신의 손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표면에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작은 살구꽃과 몇 가지 고대 문자가 새겨진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노부인은 팔찌를 어루만지며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이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손이 커지고 팔찌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 팔찌를 본다면 반드시 그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지은에게 팔찌를 건넸다. 그 사람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이걸 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한 이해해 줄 거예요. 지은이는 다정하게 팔찌를 받아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수년간의 별거 끝에 그녀는 노파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팔찌를 잘 보관할 테니 당신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꼭 도와줄 거예요. 노파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자기 연민이나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희망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험난한 삶의 흐름 속에 사라져 버린 듯했다. 따뜻한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할머니를 도와 식당에서 나갔다. 밤이 깊어가고 공기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노파는 낡은 셔츠를 꽉 잡아당겼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아 노인요양시설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절친한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는 안녕 미. 응? 늦게 전화했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뒤 곧바로 나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할머니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잠시 동안 그 할머니가 센터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내가 그 할머니의 아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그러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리 데려오세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노부인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할머니,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잠시만 거기 계세요. 아들 찾으면 두 분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노부인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고마워요. 그녀는 고맙다는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은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예의를 갖추지 마세요. 약속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부인을 센터로 데려가 서연에게 세심한 지시를 한 뒤 지은은 떠났다. 늦은 밤에도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노파가 준 은팔찌를 꺼내니 팔찌에 새겨진 문양의 빛이 반사되어 이상하게 빛났다. 이 팔찌가 과연 그녀가 아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고 있는 건 그녀의 상사인 준호이다. 지은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듣고 있어요. 민준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내일 오전 8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은은 네, 내일 아침까지 끝낼게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라고 물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지은은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상사는 직원의 개인 문제에 대해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방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다. 뭔가 문제 있어. 하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 뒤 그 노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중단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긴 하루일 뿐이야. 상대방은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고, 준호는 그럼 일찍 쉬고 내일 봐요. 라고 말했다. 네, 잘 자요. 끊으세요. 지은은 손에 쥔 팔찌를 보며 어쩌면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운명적인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창문을 통해 이른 햇살이 지은의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기지개를 켰지만 어제의 피곤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테이블을 내려다보니 은팔찌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은은한 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표면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를 부드럽게 만졌다. 할머니가 아들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잠시 망설이던 지은이는 갑자기 손에 팔찌를 올려주었다. 어린이용 팔찌인데도 착용하면 이상하게 잘 맞아요. 남자 팔찌는 보통 폭이 넓어서 딱 맞게 착용할 수 있는 탓인지 그녀는 손목을 살짝 돌려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팔찌는 항상 그녀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그 노파의 아들이 봤다면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다. 지은이는 회의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준호는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돌아섰다. 일찍 왔군요. 그렇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예. 마지막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가까이 다가가 테이블 위의 파일들을 힐끗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우연히 지은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은팔찌는 준호를 순간적으로 멈춰 세웠다. 잠시 동안 뭔가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그는 그 생각을 재빨리 일축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20분 남았습니다. 회의 준비하세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팔찌를 본 순간 기억 속 깊은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은이는 재빠르게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은팔찌가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는 자신의 손목을 부드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살짝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솟아오르고 그의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번쩍였다. 작은 손, 익숙한 문양의 팔찌를 차고 있던 아이.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아득하고 너무 막연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잠시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은,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예.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준호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간단한 한마디만 내뱉었다. 회의에 가자.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준호는 여전히 지은의 손에 있는 팔찌를 가끔씩 힐끔 쳐다봤다.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뛴다. 이번에는 그 익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런데 왜?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거의 떠날 무렵, 준호는 여전히 회의 테이블에 서서 생각에 잠긴 눈을 하고 있었다. 문득 자신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지은은 서류를 챙겨갔다. 민 씨, 그녀가 말을 걸었다. 준호는 생각에서 빠져나온 듯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다시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 팔찌. 지은이가 갑자기 언급해서 깜짝 놀랐다. 예.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어디서 샀어요? 지은은 몸을 굽혀 자신의 손목에 찬 팔찌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 노파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준호는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조여졌다. 특별한 사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웃었다. 아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준호는 눈이 어두워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이상한 예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작은 일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 아닌데, 이번에는 뭔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 서류를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한 지은이 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차분하면서도 회의감이 가득한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은아, 정말이야. 그녀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확실해요? 준호는 날카롭지만 약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팔찌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주셨나요? 이 질문에 지은은 조금 머뭇거렸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다. 소중한 누군가와 당신은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호는 뭔가 고민하는 듯한 눈빛으로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나 좀 보자. 지은은 조금 놀랐지만 천천히 팔찌를 빼 손에 쥐어주었다. 준호는 손끝이 팔찌에 닿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고 묘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팔찌를 돌렸고 그의 시선은 팔찌에 새겨진 섬세한 패턴에 멈췄습니다. 고대 문자가 있는 작은 살구꽃입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5, 6세 정도의 소년이 이 팔찌를 보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철없는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이 팔찌 너무 예뻐요. 제가 커서도 계속 차고 다닐 거예요. 친절한 눈을 가진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커서 더 이상 입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간직할게. 괜찮지?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손. 준호는 갑자기 팔찌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솟아올랐다. 지은은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재빨리 민씨,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과거의 중요한 한 조각을 발견한 듯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지은 씨, 이 팔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은은 목소리의 차이를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직감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한마디씩 대답했습니다. 노부인, 아들을 찾는 어머니. 준호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다. 그의 손은 떨리고 은팔찌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꽉 잡았다. 그러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지은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묻진 않았지만 이 팔찌만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만 하더군요.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의심으로 빛나면서도 약간의 연약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당신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추측을 감히 믿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준호는 은팔찌를 손에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그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고 그의 호흡은 빨라졌고 그의 눈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 마른 엄마의 모습, 온화한 미소, 시장에 갈 때마다 꼭 그의 손을 꼭 잡아주던 거칠고 무장한 손 등 조각난 기억들이 계속 되살아났다. 목이 조여왔고 마음은 이것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반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목이 조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팔찌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지은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너무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중부 지역을 휩쓸었던 폭풍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홍수에 잠겼고 집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공포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질식했고 그의 눈은 빨개졌습니다. 그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 여기저기로 달려갔지만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난한 가족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 생활은 매우 어려웠고 쓰레기와 병을 주워야 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조금 자랐을 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곳곳에 물어보고 고아원과 자연재해 지역을 모두 다녔지만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고 그의 눈은 절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탐색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관을 고용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돈을 벌기 위해 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혹해졌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지은은 살짝 놀랐다. 그 당시 그는 가난했고, 그녀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은 넘어질 수 없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놔둘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지은을 올려다보는 그의 깊은 눈에는 상처의 세계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거 알아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지은은 손을 꼭 잡았고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고통을 보자 마음이 조여졌다. 그는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끔찍할 정도로 공허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고 아직도 나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은팔찌가 그를 현실로 되돌리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조였다. 그를 바라보는 지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가 수년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그의 손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민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운명이고, 운명의 배열임으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눈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막힌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엄마는요? 아직도 저를 알아보시나요? 지은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잊으셨나요? 이 팔찌만 알아보면 알아챌 거라고 하더군요. 그 문장은 준호가 수년 동안 푹 빠져있던 긴 밤의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지금 그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데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있다. 준호와 지은은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갔고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지은이는 시동키를 꽂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준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늘 차분하고 강인했던 한 남자가 이제 그녀 옆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멍하니 차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약간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눈을 멀게 하다가 갑자기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쓴웃음이었다. 글쎄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희망도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지은은 운전대를 가볍게 쥐고 악셀을 힘차게 밟았다.
차는 분주한 도시 한복판을 달렸지만 차 안의 공간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준호는 손에 쥔 팔찌를 꼭 쥐고 눈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정말 그의 어머니인가요? 그녀는 아직도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녀는 자신을 더 빨리 찾으러 돌아오지 않은 그를 탓할 것인가?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아빠는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약하지만 여전히 명료합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중에 항상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들이 아직 살아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수년 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가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동정 어린 눈으로 빛났다.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도시는 슬로모션 영화처럼 번쩍였다. 그의 마음은 다시 시간과 경쟁하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늦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는 대피소 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준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은은 준비됐나요? 라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긴 중앙복도로 걸어갔다. 은은한 방부제 냄새가 맴돌았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부인은 센터 직원과 함께 안쪽 방에 있습니다. 지은은 준호 씨,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통해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마른 노파가 침대 위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모습, 그 가느다란 어깨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목에 걸렸다. 나를 알아요? 노부인은 약간 깜짝 놀랐고 흐릿한 눈을 떨며 눈앞의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준호는 숨을 삼켰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막혔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중부 지역의 홍수는 잔인했습니다. 집을 앗아가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수십 년 동안 한 아이가 어머니 없이 남겨졌습니다.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손을 꽉 쥐었다. 노파는 깜짝 놀랐고 눈은 점차 크게 떠졌다. 호흡이 빨라지고 그를 만지고 싶은 듯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단지 상상의 꿈일 뿐일까 두려웠다. 당신이 그 해의 소년,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인가요? 준호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민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노파는 어이가 없어 주름진 얼굴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미나. 나의 미나. 정말 너야? 이게 내 아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반, 두려움이 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반복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나야. 나는 오랫동안 너를 찾고 있었는데, 너를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 그녀는 가느다란 어깨를 떨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해야. 난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 엄마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고, 수년 동안 간직해왔던 고통처럼 뒤섞여 마침내 풀려났다. 이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강인했던 남자가 이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문득 준호가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멈추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도 조용히 손을 들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사람이 오늘 드디어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눈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수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노부인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고, 주름진 손으로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되고, 당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눈빛을 흔들지 않았다. 엄마, 제가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꼭 제게 와주셔야 해요. 제가 엄마를 보살펴주고 잃어버린 세월을 다 보상해드릴게요. 노부인은 깜짝 놀라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미나, 내 아들아. 엄마와 딸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이제 작은 방은 터질 듯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행복. 그날 이후 준호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구가 완비된 아늑한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따뜻함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1층 방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의 비참함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어머니의 사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준호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이전에는 업무, 사무실에서의 급한 식사,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로 늘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위해 차를 끓이고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고 어머니와 함께 간단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식사를 합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는 그녀의 그릇에 또 다른 생선 조각을 집어들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노부인은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목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어요, 이야. 언젠가 이렇게 너와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준호는 이제부터 하루도 고생하지 않겠다. 고 말하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모녀를 찾아간다. 그녀는 케이크를 가져오거나 단순히 옆에 앉아서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곁에 있던 날부터 준호가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한때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업가로 알려졌던 그 남자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정원에 앉아 어머니를 위해 천천히 과일 조각을 자르고
수없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를 찾아왔을 때 노부인은 따스한 눈빛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민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야. 지은은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삼촌,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옳은 일만 했을 뿐입니다. 노부인은 지은을 바라보다가 주방 한 구석에서 분주하게 차를 끓이고 있는 준호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미는 아주 친하지 않나요? 그 질문에 지은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웃더니 문득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와 그 사이에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나눔, 그리고 날마다 소리 없이 자라나는 일종의 애정과 같은 특별한 연결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느낌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엄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은을 살짝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오랫동안 속해 있었던 것 같았고, 눈빛은 밝고 맑았으며,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엄마를 다시 볼 수도, 오늘을 보낼 수도 없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그녀다. 어느 날 오후, 민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민의 어머니가 민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는 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 그냥 말씀하세요. 노부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준호는 조금 놀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은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은이? 정말 착하고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없었다면 엄마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노부인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좋은 여자입니다. 특히 그녀는 당신과 나를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미나, 그런 여자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 엄마의 말은 준호의 마음을 살짝 떨리게 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향했고, 지은은 정원에 앉아 가정부가 화분을 돌보는 것을 다정하게 돕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언제부터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가?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잡는 방법을 모르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호는 살짝 고개를 들어 정원에 있는 지은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작은 화분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나뭇잎에 붙은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낀 듯 지은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들의 우정과 나눔을 통해 점차 커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살짝 웃었다. 지은이도 부드럽게 대답했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적인 재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사랑과 친절,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늦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은이가 착한 마음을 가진 멋진 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읽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